음흠. 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명리 20번째 시간, 적천수 세 번째 시간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번에 했었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은 일요일날 9시 반인데 아까 오후에 했다가 이제 외손주 오는 바람에 외손주 녀석이 지금 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세브란스 앞에 탁구장에 가서 탁구 치고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적에 가서 책 하나를 사왔고, 이 외손주 얘기를 하면 외손주가 누구 닮을 것 같아요? 응?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아요. 왜 그러냐면 요 녀석이 XY라 그러면은 그 XX 그 다음에 XY, 아버지하고 엄마 중에서 Y 염색차는 여기로 오죠. 그럼 X 염색차는 여기서 온다고요. 응? 근데 이 X 염색체가 Y 염색체보다는 훨씬 더 크거든요. Y 염색체는 이제 그 남자다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대머리라든지 뭐 조루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성이라든지 모험심 이런 거를 주로 관장을 하고, 이 훨씬 더 큰 X 염색체의 기본적인 성격, 그 다음에 머리, 지능 쪽이 거의 다 X 염색체에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들은 엄마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머리는 엄마가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X 염색체는 어디서 왔느냐? 자기 아버지, 자기 그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한테 왔겠죠? 그럼 이건 반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어머니 머리가 올 수도 있고 아빠 머리도 올 수도 있는데, 보면은 딸들은 제 딸들 아니에요? 딸들은 보면은 굉장히 저를 많이 닮았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첫째는 생각하는 게 전부 괴팍해.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이에. 큰 딸은 뭐 연대 신학과 나와서 뉴욕에서 지금 뭐 성공의 사제가 된다는 친구고, 둘째 딸은 지금 서울 미대를 갔는데 서울대 종교학과로 가서 지금 뭐 이집트학 뭐 박사 뭐 한다고 지금 뭐 미국 지금 장학금 받고 가는 모양인데, 이 머리를 닮은 거라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닮았고, 난 이 친구가 되게 부러운 게 완전히 금수저예요. 이런 금수저가 어디 있어? 나는 나는 어린 시절 하도 힘들게 살아가지고 집이 뭐 하여간 노량진 무슨 학고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남산 밑에 무슨 우호가 건물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있다가 장마가 왔는데 집이 떠내려가더라고. 뭐 그런 식의 개념. 나중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종합동 거의 산골에 살았는데, 대학 때 이제 갑자기 뭐 여기 연남동 성산동에 좀 큰 집에 이사를 왔지만, 예전에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아들 친구 그 한참 치료할 때 1년, 2년, 내가 물어봤어. 야, 나는 그렇게 예전에 국민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좋았대. 아버지한테 맞은 적 없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 엄마한테는 한 번 맞은 적 있고, 뭐 했냐 그랬더니, 난 아침에 일어나면은 겨울에 일어나면 내 방이 하도 추워가지고 제법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5도였는데 어우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는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후 5시만 되면 아빠가 맨날 저 같이 배드민턴을 쳐줬대, 거의 매일. 참 대단하더라고, 박정희라는 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치료비를 내려고 그러길래, 뭐 이것도 하늘의 뜻이고, 너네 어머니가 유용수 여사가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됐다고. 선계에 있어서 굉장히 높대요, 유용수 여사가. 이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성계의 주장에 의하면 신사임당이래. 신사임당 사실 별거 없는데 근데 하여간 그래서 5만 원권으로 이제 선정이 됐었어요. 예전에 저도 한참 댓글을 쓰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 성계에서 왜 신사임당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늘 그 탁구 치고 그 세브란스 앞에 세브란스가 있으면 연대 정문이 있으면 일로 가면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이쪽이 북쪽이죠. 근데 여기 알라딘이라고 있다고. 여기 중고 서적센터 우연히 들어갔다가 희한한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 잠깐만. 한국말로 서드레이즈 애프터라이프라고 영어로 쓰면 애프터라이프 당연히 이건데 한국말로 쳐야 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 누가 쓰냐면 브루스 그레이슨. 빨간 거가 어디 있냐. 참 브루스 그레이 Grey 그레이슨. 2023년에 출판이 됐네. 근데 이게 사후의 생에 대한 그 책인데 기존에 나왔던 책, 의사들이 쓴 책이 몇 권 있죠. 신경외과 의사가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레이 뭐더라? 그 친구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양반은 이거 40년 동안 이거를 주로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교수였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석학 회원으로 선출된 정도로 정통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년 넘는 1000명 이상의 임사 체험자를 가지고 책을 쓴 거야. 사후 세계에서 애프터 라이프로. 그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라는 책을 쓴 레이몬드 무디였나?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어디야, 커네티컷인가? 어디 미시간의 대학 교수일 때, 레이몬드 무디는 인턴으로 도왔던 친구래.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연채 서울대병원 내과, 중학교, 고등학교, 의과대학 동기인 친구가 이쪽을 많이 한참 떠들고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최준식인가 그렇죠. 이대 교수 정년퇴직했던 이 친구도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현채 교수가 떠드는 것보다 더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첫째는 이 친구 정현채는 내과 아니야. 최준식 교수는 의사도 아니고. 근데 왜 이 브루스 그레이슨의 주장이 굉장히 새겨 들을만 하냐면, 첫째는 이거를 구별을 할 줄 안단 말이야. 신경정신과 의사는. 소위 얘기해서 이 친구가 떠드는 게 망상인지 딜루전인지, 그게 환각인지 할루시네이션인지, 그 다음에 해리성 장애였는지 디소시에이션이 있었는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아니면은 소위 마약계통의 약, 이게 할루시나제닉 드럭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구별을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초능력이 있다고 떠드는 친구들을 갖다가 이거 검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0%야. 투시, 염력 이런 거 다 마술이고 이거 사기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검증을 해줘야 돼. 근데 이 브루스 그레이슨은 브루스 리 하고 외우면 되고, 그레이슨 회색 아들이다. 그레이슨. 굉장한 책인 것 같아. 결론은 뭐냐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야. 소위 얘기해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쪽 유튜브에 정신의학과 철학이라는 유튜브 좀 2개 올라가 있는데, 거기 의식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 지금 그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김민주 씨하고,
이게 핵심인데, 의식이라는 게 소위 얘기해서 의식이 있고 밑에 무의식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드라 그러고, 정신과학에서는 의식을 이고라 하지만 의식이라고 크게 놓고 보면 이게 그 이중 슬릿 시험에서도 결국은 관찰자 효과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전번 시간에 제가 그 물리학자들을 막 뭐라 그러면서 2022년에 일본에 뭐 노벨상 탄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중성자를 가지고 이중 슬릿 시험을 했는데 결론을 해석을 또 못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 응? 어떻게 빛이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냐는 그거를 왜 관찰자가 들어가면은 파동 현상이 없어지고 입자처럼 행동하느냐 이건데, 결국은 그게 광자뿐만이 아니라 원자 레벨에서 그 다음에 간단한 그 분자 레벨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랬더니 멀티 유니버스에 다른 이고가 와서 관찰하는 게 아니냐 이따위 소리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 이게 의식이라는 문제를 영혼이라는 문제로 치환을 해버리면은 의외로 쉽게 풀려요. 그거를 지금 이 브루스 그레이스는 이걸 지금 정면 대놓고 지금 이거를 책을 써가지고 이걸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원자의 그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억 년 이상이에요. 베토벤의 사후의 시체에서 나오는 원자가 지금 내 몸에도 지금 몇 개가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수명을 이쪽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이걸 지금 육체가 변하지만 영혼의 수명은 거의 무한하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힌두교 밀교 쪽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한 몇 달 있다가 다시 이제 다른 몸에 가서 환생을 한다는 개념인데, 한번 보세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명리 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20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한 10번째까지 계속 지금 왜 이석영 선생 매형이 사주만 보고 이 사람 언제 죽는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반대했느냐. 두 번째, 다이애나 죽었다는 걸 어떻게 명리학에서 예측을 하느냐. 찰스왕은 어떻게 자기 부인이 그때 위험한 걸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했느냐를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헛자론 가지고. 뭐 이성영 선생 매주는 그 진삼각격이니까는 그 사주의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여기에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명리학이나 이 김은눈갑에서는 그 사람 죽는지 어떻게 예측을 하냔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건데 자유의지가 있느냐는 문제까지 도달한다고. 오늘 점심시간에 나 짜장면 먹었는지 짬뽕 먹는지 그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긴데, 어느 한도까지는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거는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고, 이 세상 지금 현실 나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고, 그런 의미죠. 이 세상이 프로그램화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잡담했어요. 그 다음에 적천수 얘기를 지금 세 번째 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전번에 한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주하고 다른 게 미미를 치는 게 축이 생겨가지고 축미 해가지고 이 개미 동주 임무에 또 치면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또 끄집어냈죠. 오늘은 재관 쌍미, 그 다음에 명암 과마. 재관 쌍미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명관 과마라는 얘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야. 한자도 어렵고, 옛 사람들은 사주를 해석할 때 관부터 보았다. 요즘 세상에야 재가 되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정제와 정관이 한 곳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재관쌍미라 한다. 또 다른 말로 롱마 동향이라고 한다.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빨간 게 어디 갔냐? 여기 있냐? 다다다다다 여기 있다.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사해충을 닿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신이니까 사신이니까 이거 인이 생긴다 그랬죠. 인사신 호자 이론으로. 그 다음에 이게 해가 수가 하나 둘 신 중에 임수도 있으니까 3개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목은 해 중에 간목 하나 정도밖에 없네. 그 다음에 개수가 이 일간이고, 그 다음에 이 뭐라고 쓴 거야? 경신이지. 그러면은 토는 아니 금은 경신이니까 최소한 2개에 유금이 있으니까 3개. 그 다음에 토는 신중에 무토, 사중에 무토 있는데 충을 당하고 형을 당하니까 사해충을 당하니까 해중에도 있는데 하나 반 정도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화는 사중에 하나 정도 충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수가 많네요. 그죠? 신강하고, 그 다음에 위에 경기신 신유가 있네. 그러면 이거 3개 반 정도 되겠다. 그지? 금이 굉장히 신강하죠. 단식 판단으로는 일시가 사신형하고 1월이 사해충해서 좋을 곳이 없는 사주죠. 사유합금, 이거 합금 안 돼요. 충형의 의미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걸 합이라고 나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노? 개일주가 해월에 태어나서 경신신유로 인수가 록지를 놓아 매우 신강하면서 그 태어난 인수가 병이 되고 금이 병이 된다는 거죠. 그 병을 치료하는 화가 조로도 맞아 용신이 된다. 그러니까 사중의 병화가 용신이 된다는 거죠. 사중의 병화가 용신이 되는데 이렇게 개사일인 경우 사중의 병화와 정관이 있는데 이 개사일과 임모일을 재관쌍밀한다. 이 얘기하려고? 아유 참. 아유, 이 적전수 누가 썼다 그러더라. 임철조가 이제 줄을 달았고, 명나라 때 쓴 건데, 개에서 사를 보면 이건 천을귀인이에요. 개에서 임수도 사를 보면 천을귀인이고, 그 다음에 묘도 천을귀인이 되죠. 천을귀인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천을귀인이 충을 맞으면은 그 의미가 거의 퇴색이 돼버려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중에는 병화도 있고, 그 다음에 무토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럼 경금도 있죠. 탓둘 셋.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 다음에 병으로 되게 외우죠. 인 같으면은 이것도 그 다음에 앞에 무병갑이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7716이라 그랬죠. 한 달 기준으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지장간에 뭐가 있으면 아는 게 중요해요. 지장간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사처럼 이 안에 지금 개수에서 봐가지고 사화인 경우에는 이게 재도 되고 병화, 그 다음에 무토가 이게 정관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제와 정관이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재관쌍미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사해충이 돼가지고 뭐라고 써놨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유 금운이었는데 별로 좋은 게 없고, 그 뭐야, 그 다음에 대운을 안 써놨죠. 그 운도 을경합이 돼 나쁘다가 미대운에 운이 목화로 올라가서 용신을 도와, 목화를, 그러니까 금이 강하니까 화가 용신인데, 사중의 병화가 용신인데, 목화로 흘러 용신을 도와 갑부가 되었다고 한다. 정제와 정관이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명관과마라고 한다. 천관에 투출된 명관이 말 위에 올라 있다는 뜻으로 관이 천관에 투출되고 지지정관과 가르친다. 이게 중요해요. 위에 야야야야 커서 예를 들어서 병인 같으면은 병인 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 경신유 신금 일주에 병인이 이렇게 시주에 이렇게 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제가 되고 이거는 정관이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명관과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뭐 그렇게 특별한 해석이 아닌데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거 뭐 그냥 제가 관을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고 그렇게 관인상생이 되면 좋고 식상이 재를 생하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식상생재가 되면 좋다는 그 이론인데 그 다음에 원류 앞에 청탁에서 빼먹은 것이 있다. 청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로 그 다음 탁기에서는 반은 청하고 반은 탁함이 오히려 가함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마치 병묘가 아니라 병약론과 이치가 같다. 각각의 애가 저축에 나인데 이 책을 본다면 보지 마요. 아유, 뭐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는 뭐 다른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건데 원류라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원류가 마지막이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봅시다. 하척이 근원 어느 곳에서 근원이 일어나서 흘러가 머무는 것이 어느 것인가. 기틀을 분별하여 그 가운데서 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고 또한 가고도 알 수 있다. 기묘는 이 가운데서 구해하니 와서 교시되는 것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하네. 그럼 다른 밑에 해석을 보면 가장 많고 가장 많은 것을 원리라고 하는데 이사적인 경우에는 무게합화 월지 일지의 사인이 화가 제일 많은 원리가 되고 머무는 것이 금수가 된다. 금수가 재가 아니라 부귀하다는 것이고 참 어디 봅시다. 무게합화가 돼서 개수가 화루한다.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사유 반합이 되고 신사유 형이 되고 합이 되고 사신합수가 되고 유금이 또 튀어나오고 사신합수 유금이 또 합하고 합하네. 이건 뭐 화가 제일 왕하다고 뭐 사사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중에 뭐가 튀어나온 게 병화가 없죠. 사중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튀어나왔으면은 이게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 식신격으로 진유합금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 그냥 이렇다는 얘기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병신합수 그 다음에 이거는 자오충 자묘형 묘묘하면 유가 생기고 이사주는 병화가 묘묘 해가지고 이게 목이 제일 왕하니 목이 원류가 돼요. 원두가 돼요. 화로 갔다가 그만 토가 없네. 그지? 식상이 없어. 물의 흐름이 끊어졌고 관인 자마다 좌우측으로 손상이 되고 유통이 끊어졌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식상이 끊어졌다는 거죠. 토가 없죠. 토가 없으면은 이게 뭐야 식상이 이게 수성인데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고 뭐 어쩌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은 막해서 끊어지는 것이 식상 이상자가 아니죠. 이상자죠. 이게 편집하는 친구가 그 3명이었는데 편집장이 자기 남편이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두 번째 그는 숙명여대 나온 시인이었는데 그 남편도 한결에 무슨 뭐야 나중에 뭐 거의 뭐 편집부장쯤 됐겠다. 세 번째 여자 친구는 그 사단장 딸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자를 잘 몰라. 아유 반드시 자손의 뭐 식상이면 자손의 해를 입게 될 것인데 주중에 인수가 상주하면 반드시 윗사람이 어쩌고 그런가 보다라고 있어요. 뭐 제일 강한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화생토, 토생금, 뭐 금생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이 안 되지. 이 원류와 비슷한 개념에 시정득소라는 개념이 있다. 오행이 천간에서 시작해서 천간으로 맡김없이 유통이 되어 지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병이 있고 약이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이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나? 뭔데 재벌이었던 설경동 씨의 사주. 그럼 봐야지. 설씨니까. 이게 경기중학교 다닐 때 특히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는 이게 설씨라고 그러니까는 야 너 그 저 대한전선 쪽하고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왜 그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설씨가 워낙 드물고 그 전에 대한전선 그 설경동 씨 그 아드님이 다니신 적이 있대. 근데 그리고 또 여기 자녀분이 많았대. 1부인, 2부인, 3부인 해가지고 자녀분이 많아서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 내가 첩의 자식이냐고. 첩의 자식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대선 주자였던 현대 정모 씨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일보 편집 뭐뭐 하는 그 무슨 특파원 했던 그 친구도 그 아버지가 조선일보 옛날에 되게 유명한 고문이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쓰잘데없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벌들, 정치 유명 정치인들 사주를 알게 되면 온갖 비밀을 다 알게 된다고. 그게 문제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을목이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목과 통명이 되면 좋은데 이게 뭐야? 사유축. 이거 엄청나게 강한 금이 되죠. 금국이 돼버리죠. 이렇게 있으면 사유축 금이죠. 그 다음에 인오술은 화죠. 그 다음에 신자지는 수국이 되고, 그 다음에 해묘미는 목국이 되죠. 제일 강한 이 삼합이라 그랬죠. 삼합사주네. 와우. 그 다음에 축도 이것도 축이고. 참. 그 다음에 전부 음팔동이죠.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외롭고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는 마이너스니까 사 거꾸로 흘러가죠. 진, 인묘진, 해자축, 유술 이렇게 흘러가고. 참. 이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종역격 금으로만 이루어진 사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60년 흘렀다가 이렇게 흘러가죠. 10, 20, 30, 31, 40인데 1 대운이네. 종격으로 보면은 종격으로 보기에는 좀 너무 그런가. 4대운이라서 원령이 4라서 이거를 금으로 종격으로 보기가 곤란하네. 그냥 내격으로 봐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일목이 뿌리는 있어요. 그 축 중에 개수의 통기하죠.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지지가 사유주 합금되어 신금이 투출함으로 신금이 투출하죠. 종살격이 된다. 종살격, 가종살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가자를 붙여야 돼. 4월에 태어나서. 그러면 사중에 뿌리받았던 정화가 병이 되고, 사중에 뿌리받았던 정화가 병이 되고 이 병을 제기하는 숫기운에 크게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숫기운이 강력한 금기운을 배출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과둔이 기신을 겪었다. 일반적인 종격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종격으로 봐버렸네. 4대운이라도. 아니 위에 태어나는 게 경금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경금이 4월에 장생지가 되니까. 근데 이게 신금이면은 글쎄 뭐 하여간 이럴 때는 두 개를 다 봐야 되니까 종살로 보자 이거지. 좋아요. 왜 종살이냐면 을목에서 금은 이게 종살이죠. 31세부터 재벌이 되었다고. 해자축 수운에. 근데 기축운은 30년 수운이라 그래도 이거는 목기운, 토기운인데. 토기운으로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을목에 뿌리가 없죠.
을목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을목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종격으로 볼 수밖에 없네. 응? 그러니까 가종격이나 뭐 종격이나 내격이나 이게 헷갈릴 때는 그 사람 그거를 물어보면 돼. 31부터 재벌됐으면 이거는 내격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4월에 태어난 거라고 하더라도 종격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1세부터 병대운에는 그러면은 금대운에는 이게 깡패가 돼가지고 치니까 병이 돼서 크게 손해를 보았다가 을대운에 용신과 극이 되고 병인 화를 생에 사망했다고 한다. 말되네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면은 그 사람 일생을 한두 개 질문을 던지면 돼. 금방 표시가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김은둔갑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원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원류로 설명을 해보면 영감 신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생목,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금생수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원리로 개념으로 보면 좋은 사주다. 갖다 껴 맞추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걸 또 뭐 단식 판단을 또 해. 그러면은 좋아. 을 일주에 사유축 금이 되고 인수가 태왕이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여럿이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고 사축화 금이 되는 거죠. 아니지, 지금 을 일주지. 그러면은 종살이니까 자식이 되게 많다는 얘기네. 자식이 몇 중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관이나 살이 남자한테는 자식이니까 이 몇 사람인지 세어보네. 여기 신중에 한 명, 금이 몇 개냐 이거지. 축 중에 신금 또 한 명, 두 명, 사 중에 경금 세 명, 유 중에는 뭐가 있어요?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죠. 하나, 둘. 그럼 축 중에 한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자식이 6명인데. 자식이 음으로 양으로 도대체 6명이냐. 그 다음에 부인은 몇 명이냐. 부인은 재니까, 그러니까 을목에서는, 재는 토가 되는 거죠. 자식은 금이 되는 거고, 이 토는 몇 개냐. 축 중에 하나, 사 중에 무토, 축 중에, 기토,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이네. 적어도 3명 이상. 다음 일주 이후에 사축임이 합해 있다. 그러니까 유는 관이고 사는 병인 상관, 무토인 정제축은 무인 정제축은 왜 무야? 정제축은 정제는 무인 정제축은 아니지. 정제 사는 뭐가 또 합해 온다는 거야? 식신편제가 합해 와가지고 집안이 엉망이라는 거지. 집안이 엉망이어도 좋아요. 다들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대한전선이 나중에 망했나? 크게 됐나? 뭐라 그러더라? I don't care. 식상하고 관이 식상 이게 왜 상자로 이렇게 쓰나? 식상이 관하고 합하면은 일주에 합하면 뭐라 그랬나?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놨네. 와, 일본 천황의 사주네. 이걸 또 어떻게 구해서 여기를 써놨는지 모르겠네. 33년생.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록지에 태어났죠. 수가 하나, 둘, 해가 있으니까 셋, 위에도 개가 있네. 태왕하고
목은 을묘가 있고 해가 있으니까 간목도 태왕하고 화는 없네. 그 다음에 토는 해 중에 무토 하나, 있는 동 마는 동. 그 다음에 금은 유금 하나. 이거 뭐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흐른다 이거지. 개임 이렇게. 해 이것도 잘못 써놓은 거 아니야? 맞네. 자해 신유술 해자축 사오미 이렇게. 이게 뭐야? 계일지가 자월에 태어나서 해묘미 미가 튀어나오고 해자축 이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을갑을 을개개. 계일주가 자월에 태어나고 해묘 한목에 가불이 투가 돼서 식상도 왕성하다. 자기가 강하고 식상이 많다. 연지 유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여기로 묘로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가는 유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그 다음에 을로 간다고? 갑에서 병이 없는데 뭘 을로 가? 같은 장소에서 시작해서 같은 장소로 끝났다. 이렇게 천지동류다. 글쎄,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그럼 대운이 지금 자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이죠. 1번 천왕의 사주는. 1945년 45년에 일본이 망했죠. 그러면 13살 때 망했네. 대운이 5대운이야? 15. 해대운에 망했어? 1945년이 그 간지가 뭐야? 45년이니까 5자 하면은 을이 되네. 무슨 을이에요 앞에? 그러면은 계대운에 일본이 망했는데 설치다가 이거를 이렇게 왕하면은 이걸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해를 보고 유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윤합격 종격으로 보자. 종격으로 보면 계대운이 좋은데 그리고 을묘 갑이 너무 세요. 그죠? 이거는 종격이 아니라 내격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내격으로 보면은 이렇게 금, 그 다음에 화로 가니까는 좋네. 내격으로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합하고 자해 합이 되고 자유파지만 1번 천왕이 그 위에 자기 형이나 누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축 오하 묘 55세 이후인 무대운부터 무기합 화가 돼가지고 재료관을 유통시키니 재료관을 유통시키니 좋겠다. 이 화대운이 좋아요. 그죠? 화대운이 좋을 거야 아마. 여기부터 되게 좋을 거야. 이 양반 언제까지 살았나? 그리고 그렇대요. 이건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해. 장개석 총통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거는 좀, 그럼, 그냥 일반격으로 보면 계도운에 망하고, 거의 나이 20살까지는 거의 망했다고 보는 거는 말은 맞네.
이게 수가 너무 망한데 완전히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특수외격인데 이건 뭐야? 그 다음에 성격인가? 적천수는 여기서 끝내고 특수외격은 난 이거 별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금조양격만 요거까지만 하고 요번 시간 끝냅시다. 40분이 넘었대. 내격 8종류 위에 외격, 종격, 확격을 얘기했다. 그 위에 특수외격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유 일주가 신유로 태어나서 자월에 태어났어. 이거 무조건 유금조양격이야. 이거 무조건 유금조양격이에요. 내가 이걸 왜 잘하냐면 제 사주가 원래는 신유,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병신 합수가 되니까 임진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러면 기묘, 무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축이 돼요? 무신, 정축 그 다음에 아니 무기, 경신임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게 자자리가 무자가 되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신금이 일주가 신금이 자시에 태어나면 유금조양격이라 그래. 유금조양격.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앞에 뭐가 됐던 간에 오화를 충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충해 온다는 이론, 허자 이론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야. 이게 원래 원주가 이거예요. 자수가 오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신금의 경우에는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관이 이 화가 되는데 오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게 관이 된다는 거예요. 관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서방운이나 동방운은 좋고 화운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미 들러온 오화 있는데 또 쓸데없이 들어오니까 운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유금조양격은 굉장히 규격인데 이건지 그럼 자시가 그때 1955년 11시 15분 20분이면은 11시부터 자시가 넘어가거든요. 1953년부터 61년까지는 11시부터 1시까지라 그랬잖아. 요 이외에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자시인데 난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뭐 지금 그다음 그 전 시간대로 가가지고 경신 정해로 바뀌었는데 이게 맞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나는 거의 뭐 34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35년 동안 온갖 거를 검증을 해봐도 결국은 정해시가 맞는 것 같아. 유금조양격이야. 이게 더 규격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규격이야. 이게 더 맞을 수도 한 5%는 있겠죠. 난 여기 화운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 4대원에 들어가는데 다른 특수외격도 이 유금조양격만 잘 배워놓으면 비슷해서 금방 안다. 이 격은 신일주가 자시로 성립한다. 신일주에 자시면 당연히 무자시가 될 테니 그것은 암기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원령이 어떻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되게 웃겨. 중요한 원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당연코 기격으로 대신의 격에 오른다. 아니 장관에 오를 기회가 있었는데 못됐으니까는 유금조양격은 아닌 것 같아. 신앙하고 관이 제위에 있으면서 뿌리가 단단해지면서 사주가 처한 것도 안 따지고 그렇다. 이 격의 성립 원리는 무자시 중에 자수 중에 개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계합 화를 해서 이게 개수가 있는데 무계합 화를 한다는 거죠. 무계합 화를 해서 병화에 정관이 생기기 또 무토가 신금에서 보아서 정인이 되니 소위 관인상생이 정비되었으니까 고관이라는 것이다. 자수가 오화를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 얘기가 더 설득력은 더 있네. 자수 중에 개수가 이렇게 암합을 해서 암합이라 그래. 이것도 암합을 해서 화가 생겼으니까 저절로 관인상생이 된다는 거죠.
또 신에서 자는 장생지요. 은간이라 이렇게 따지는 것이 곤란하겠지만 은간이로도 이렇게 따져야 곤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은간은 거꾸로 이렇게 따져요. 문창성이 되어 문창성이 되나? 지혜 총명 흉성을 길성으로 만든다. 문창성 같은 거 그냥 본인이 이거 좋은 거니까 문창성 쓰면 좋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 격이 사주 내에서 대우 내에서 병정 5, 4, 5 등의 관운을 만나면 관이 정말 생겨 불길해지고 서방운을 좋아하고 북방운은 싫어하고 남방운에서는 좋을 게 없다가 오운에 재앙을 만난다고 한다. 편관운의 좌우충이 되므로 이렇게 특수획격은 내격과는 달리 용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희기로 표시한다. 유금조행격에 좋아하는 거는 신왕한 거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거 뭐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신왕한 거고 서방 동방운 오화가 안 보이는 쪽을 싫어하고 사오운이 들어오는 거 남방 화운을 싫어하고 자운을 또 만나면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사주에 병정 사오 등이 있으면 유강증을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사주에 진짜 글자가 있으면 병이나 병 이걸 왜 병이라고 쓰나? 병이라고 써야지. 병정 사오가 진짜 있으면 유금조양계라고 부르지 않는다. 파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내격의 이름으로 부른다. 여기 있네. 신금이 무자시에 태어났으니까 유금조양기고 화가 없죠. 그럼 이것만 보고 무조건 그 다음에 남자겠고 유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유 다음에 술 이렇게 흘러가죠. 화운이 안 가죠. 이거 대길이라는 거예요. 극부 극귀 돈도 있고 굉장히 귀했다. 그 다음에 정란착격이에요. 그 다음에 정란착격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잊어버려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정난착격에 파격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서 생원에 멈췄다? 이건 뭐 뭔가 좀 봅시다.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금수상관이죠? 금수상관이면은 경금이 금수상관이면은 화용신을 좋아하는데 병화가 떴네. 그리고 신자진 이 수국이 돼버리네.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돼버리네. 병술은 뭐라 그랬어요? 병술 이거는 저 동주인묘도 되고 백호도 된다 그랬죠. 병술 정축 무술 기축 남은 긴장을 해야 돼. 이게 무토가 용신이에요. 이런 경우에 좋은 경우에는 여기 병정이 뜨면 이건 조용신이라 그러고 이거는 그냥 원래 용신이라 그러고 경신이 있으니까 이건 뭐 경금도 강하네. 경일주에 신자진 수국을 봤는데 시각음은 병술시를 싫어하는 글자가 나왔다. 뭘 싫어해? 그냥 원래 내격으로는 금수상관의 병화를 보면 조우로 보아 좋은 것이고 시상일이 평관격도 되죠. 대단한 건데 정난착격에 파격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아 생원에 멈췄다고 한다. 정난착격이 여기 할 수 없이 이것들 설명을 해야 되네. 경일주에 태어난 사람이 지지에 신자국 수국을 만나면 귀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신자진 수국이죠. 경일주가 지지에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다. 금수상관이 이걸 금수상관이라 그러나 이게 수국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관성이 안 보여 내격으로는 글자리 있는 수지 정도의 사주이나 고관지에 원래 잘 지냈다고 한다. 어디 봅시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화운이 들어오니까 좋죠. 아니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목방향으로 해가지고 목생화가 되니까 고관지가 올라서 잘 지냈겠죠. 이걸 허공에 대해서 만든다고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이 그냥 좋은 거고. 시가 자시가 되면 정자시가 되어 시상 일이 기가 되고
이 정난 착격보다는 귀가 떨어진다고 하고 관을 사주 내에서 보면 합격이 된다. 이 얘기 써놔서 이 얘기가 나왔구나. 글쎄, 신자진 수국이 되면 화를 보면 안 된다. 정난 착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언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모르지. 고관 단직에 고관 관직에 올랐는데 또 귀양 갔을 거야 아마.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봐야 돼요. 옛날 중국 얘기다.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보면 돈도 없으면서 관직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한국 의사들이 그렇게 딸려가는 PhD가 여기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MD 하는데 뭘 무슨 PhD까지 하느냐. 미국 정신분석학회 참석하려고 이름을 적다니까 ND PhD라는 표시가 있다. 두 개의 동그라미를 쳤더니 접수하면 이게 뭐냐고. 두 개 다 쳤더니 다시 쳐다본다. 컬럼비아 대학 학내 등록금이 25,000불, 2천만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이 얼마야? 1,350원. 그러면은 한 4천만원 하겠네. 한해 등록금이 4천만원. 지금은 5천만원 하지 않나? 4천만원 정도. 옛날에는 이게 환율이 94년도 그때는 이게 그 YS 때는 이게 75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2724 뭐 한 2천만 원이 안 됐죠. PH를 받아보았자 한 달 월급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올랐죠. 옛날에 이랬다는 거야. 하버드 같은 곳은 더 짜고 나이 40이 되도록 대학교에 융자 받는 돈 갖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을 가더라도 시골 대학에 가면 돈을 더 줘요. 하버드 가면 더 짜고. 왜냐하면 지위가 높으면 돈은 조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사도 전문의 되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필자가 대학 다닐 때 한 학기 등록금이 10만 원이 뭐야 8만 원 냈고 그때 뭐 학생회장인다고 뭐 돈 용돈까지 더 줬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다닐 때 예과 때는 뭐 과외 일주일에 2시간씩 두 번만 해도 한 30만 원 40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닥터 앨런이 콜롬비아 대학 나왔구나. 아주 똘똘하세요. 아니 이걸 무슨 어느 날은 갔더니 닥터 앨런이 1시간을 갖다가 그 코우트라고 있어요. 60년대 이후에 그 이고 사이콜로지 대가인데 코우트하고 컴버그인데 그거 코우트 이론만 가지고 어떤 환자의 그 정신병리를 스마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 아주 스마트하게. 그다음에 비천록마는 이게 경일주에 무슨 자아가 많아서 오자를 허웅해서 충해하면 오중에 정기를 관성으로 취하는 경이다. 이런 거 재밌죠? 어디 갔어? 응? 이거 어디 갔어? 아니 임자가 양인이에요. 양인인데 이것도 좌우충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임인데 자가 양인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목은 없고 병호가 있는데 좌우충으로 좀 깨졌으니까 한 2개 뭐 병호도 뭐 양인이니까.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토도 없고 금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남자 사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10, 20, 30, 40, 50, 60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경임일주의 경임일이 경하고 임인 경우에 자가 많아서 오자에서 오자를 허공해서 충하면 오중에 정화가 뜨고 기가 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관이 된다는 거죠. 재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오를 진실을 만나면 불러오는데 불러오는 와중에 진실로 있으면은 합격이 된다는 거죠. 합격이 되어버렸다.
시 한 번 잘못 태어나가지고 거지가 됐네. 아유,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끊어버렸네. 아, 그 다음에 뭐야? 성격. 성격은 이거는 굉장히 그 사주를 볼 때 그 내담자한테 얘기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그냥 두리뭉실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1시간이 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특수외격에서는 유금조양격만 알면 되고, 나머지 뭐 정난착격, 비천록막격 이런 거 볼 경우 없을 거예요. 유금조양격에 이게 불러온다는 이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 불러오는 게 싫으면은 자중의 개수가 무게와 화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적천수에서는 원료 개념은 이건 좀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개념이 있고, 아주 사주 좋은 사람한테 설명을 좀 잘 기분 좋게 하려면 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관쌍미는 뭐 재생관 해가지고 있는 게 같은 글자에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글자에 있으면은 뭐 그건 그렇게 굳이 몰라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거 저 뭐 원류 재관쌍미, 그 다음에 앞에 정신인 중요한데 정기신 해가지고 이건 설명을 했죠. 정기신 할 때 정은 인풋이고 기는 자기 얘기하는 거고 신은 아웃풋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인수화하고 식상이 적당히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끝난 다음에 개미대운이기 때문에 미미 미미 어디 갔어? 여기 안 써놨나? 다음 장에 써놨나? 세 번 까니마 똑까는 운이 된다 이거죠. 정민년에 1년 2년 3년 있다가 그 얘기를 전번 시간 했죠. 골치 아픈 적천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적천수가 오히려 이게 원흉 같아. 사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청탁 말고는. 청탁도 그냥 그걸 뭐 대충 정리를 해놔가지고 말을 이쁘게 해놓은 거에 청탁이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천수 하나만 지금 목매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통보감, 그 위천리 이런 거 중국 책이 아니라 뭐 박주한 선생이 써놓은 그 책 2권짜리 요새는 거기에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거 쳐다보면 자기 사주에 대한 그 해석이 다 무슨 글자가 되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게 다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궁통보감식이 이제 해설인데, 궁통보감을 굳이 안 봐도 그냥 사실은 그 적천수 이 명나라 시대 때 생겼던 자평서라든지 명리종종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좀 아주 이쁘게 좀 포장을 해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김영함 선생이 떠드는 것처럼 헛자론 가지고 보면은 되게 쉽잖아, 그죠? 이석연 선생님 그 사주 해석해 놓은 것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은 첫 번째 레벨이 이석연 선생 사주 척경을 보는 거고, 두 번째 레벨이 이제 뭐 적천수하고 궁통보감을 보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통보감은 그 박지환 선생의 명리 사전이죠. 2권으로 된 거. 그거 한 7, 8만 원 주고 2권 사가지고 이제 옆에 껴놓고 보면은 별로 실수도 안 할 거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20세션까지 올 때까지 중간중간에 열심히 강조해서 설명한 소위 얘기해서 동주인묘, 백호, 그 다음에 동주사 이 세 가지를 부산에 저기 누구야 그 무슨 서당 홍익서당이다. 홍익서당에 김용함 선생이 강조하던 그 친구 얼굴도 잘생겼어. 그거를 제가 계속 인용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김은동갑이에요. 근데 김은동갑은 뭐 지금 뭐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설명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지금 일단 20번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성격, 그 다음에 뭐 있는데 한의학 한의학 한의학이 이게 중요해요. 의사들은. 그리고 이게 한의학에서 오운육기라고 떠드는 거는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거 무슨 쉽게 얘기하면은 태양인, 태음인, 뭐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눠가지고 태양인이 1000명에 1명밖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그걸 왜 그런 식으로 그걸 태양인을 빼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경희대학에서 경희대학병원에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서 강의를 하는데 2시간씩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딱 뭐 이렇게 딱 한의사 친구들도 가운을 의사처럼 입고 다니대. 그러더니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뭐라고 써놨더라? 오운육기과? 뭐 이건 아니고 뭐 하여간 그렇게 써놨는데 나 그거 보고 웃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 경희대 무슨 며느리를 제가 1년이니까 2년이니까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쪽 집안 사정을 다 안다고. 한방병원이 돈벌이 되는 병원이 맞아요. 오히려 서양식 경희대 병원보다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건 좋은데, 근데 이제 오운육기가 원래 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이 질병론을 배워가지고 사주를 보니까, 아니 사주라 그러지 말고 명리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대장하고 폐하고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근데 그 짓을 왜 못하는 줄 알아? 명리학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는 옛날에 압구정동 처음에 개업할 때 있는데 현대백화점 앞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이제 한의 의원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경희대학교 무슨 신경정신과 외래 교수인가 그렇더라고. 그쪽이 전공이래. 그래서 이렇게 가끔 놀러 가면은 이 책 꽂는데 신경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부 해가지고 10년 20년짜리 저널들이 이게 수십 권이 꽂혀 있어. 야 너는이라 그러지 않지. 아니 무슨 선생 이거 나는 이런 거 보지도 않는데 이거 열심히 이렇게 모아놨네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옛날에 무슨 성의학에 대해서 무슨 신경정신 의학 파트로 챕터를 써달라 그러길래 내가 거절을 했어. 이거 한국말로 써놓으면 의사 진짜로 될 놈들은 안 보고 파라메디칼 사람들만 이거 볼 거니까 난 못 쓰겠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는데, 아니 차라리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게 한의사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훨씬 환자들 보기에도 좋을 거고 용하다는 소리도 들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방병원이라고 무슨 구안사라 그래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침으로 나서 고쳤다. 무슨 동의보암이다, 허준이다.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99% 이상 놔두면. 페이셜 팔시는 안면신경 7번째 신경 마비되는 거는 저절로 99% 이상 좋아지는 건데 1%, 2%의 합병증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필요하면 주고 이제 이러는 식인데 그걸 침 맞아가지고 좋아졌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많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뇌경색도 2시간 안에, 그 다음에 이틀 안에, 그 다음에 2주 안에, 2달 안에, 2년 안에, 20년 안에 그만큼씩 좋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좋아진다고. 2시간, 이틀, 2주, 2달. 2달만 지나도 거의 8, 90%가 다 좋아지는 거야. 2주 안에 한 7, 80%가 좋아진다고. 그걸 침 가지고 좋아지고 한약 때문에 좋아졌다 그러면 안 돼요. 뇌출혈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흡수가 돼버린다고. 한 번 죽은 뇌신경은 회복이 안 되지만 그 옆에 있는 신경들이 그걸 보완을 해줘요. 그런 개념이라고. 괜히 또 열냈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